미국은 돈을 벌 줄 모르는 나라예요. 돈만 쓸 줄 압니다. 미국 애들은 돈만 써요. 돈을 벌어서 뭘 하겠다라는 게 없습니다. 여기 와가지고 집이 둘째, 셋째, 넷째 이렇게 가지고 부자가 된 정말 기업하는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뭐 이런 어마어마한 회사 밑에 또 회사 뭐 이런 큰 회사가 아닌 이상 잔잔하게 잔잔바리들 좀 있고요. 나머지는 다 렌트입니다. 차라리 우리 같은 사람이 집을 몇 채씩 가지고 미국 애들한테 렌트를 돌려가지고 많게는 1,000만 원 한국 돈으로 적게는 700만 원까지 렌트를 받아서 수익을 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트럼프가 되면 부자들한테는 되게 좋습니다. 제가 이렇게 계속 해리스가 되길 원했던 것은 한국을 위해서, 미국을 위하고 저를 위하기보다는 대한민국을 위해서는 큰일 나기 때문에 무지무지 걱정을 했던 건데 그 현상이 이제 일어났고요. 네, 이곳은 불과 1, 2년 전만 해도요, 노숙자들이 이렇게 구걸을 하거나 누워 있었던 자리인데 지금은 노점상들로 이렇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참 좋아 보이진 않습니다. 이게 길거리, 길바닥, 다운타운의 가장 핵심 지역인 관광객이 몰려다니는 곳인데 여기에 이런 노점상들이 이런 식으로 거의 스페니시하고 흑인들이죠. 자리를 차지하고 미관상을 별로 좋지 않게 보이게 하는 모습, 저도 정말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미국의 현재 현실입니다. 네, 위에서부터 저기 밑에 코너까지 계속해서 노점상들이 보이고요. 많아진 것은 이렇게 건물과 상가를 지키는 시큐리티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저 밑에도 지금 시큐리티들이 노숙자와 정신 약간 이상한 사람들을 이렇게 체크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사회 현실이 냉혹해졌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얼마 전 프랑스의 세계적인 석학 자크 아탈리가 미국의 공공부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라며 미국은 파산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성장세가 약해지면 미국 국가 채무와 달러화 상황이 악화할 것이라며 커다란 재앙이 닥칠 수 있다, 이렇게 진단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어 미국이 1945년 이후에 국내 총생산 GDP 대비 116%에 이르던 부채를 20%까지 낮춘 것은 성장 덕분이라며 지금은 아무리 경제가 성장해도 125%에 달하는 채무를 소화할 수 없고 이는 불가능하다, 이렇게 단언했습니다. 미국의 재무부가 공개한 자료를 보면요, 미국의 GDP 대비 연방정부 부채 비율은요 1948년에 96%에서 1974년에는 32%까지 줄어든 뒤 증가세로 전환돼서 현재 2024년 기준 124%로 엄청나네요. 찍게 됐습니다. 아탈리는 미국 대선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됐죠. 현재 보편적 관세를 공약으로 내건 것을 지적하며 이것이 바로 중국이 트럼프를 선호하는 이유다, 이렇게 분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뭔 말일까요? 이런 발언은요, 미국 행정부가 관세 강화 정책을 추진하면 미국 교역이 줄어 경제 성장 동력이 떨어지고, 지금 모든 사람이 현재 트럼프가 되고 나서 이걸 걱정하고 있죠. 경제 석학들이요. 세계 경제 패권을 두고 경쟁하는 중국의 반사 이익이 될 수 있다, 이런 뜻으로 해석을 하기도 했습니다. 자, 그는 역사적으로 부채에서 탈출하는 방법은 성장과 과세,
인플레이션 그리고 전쟁 등 4가지뿐이라며 전쟁을 해야 되나요? 미국이 다 뺏어와야 되나요? 유일한 안전한 방법은 그렇죠. 바로 이 성장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저도 그렇다고 봅니다. 아타리는 내년 초 새 대통령 이제 트럼프를 계기로 미국 연방정부가 국가 부채 한도를 상향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으로 보일 수 있지만 성장을 약화시키면 커다란 재앙이 닥칠 것이다. 이렇게 우려했습니다. 세계는 누가 새 미국 대통령이 되든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경제와 화폐를 가진 나라가 파산한다는 사실을 마주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또 무서운 경고를 하기도 했네요. 자, 미국은 이제 트럼프가 되면서 모든 물건에 관세를 때리면 수입 물가가 오르겠죠? 오르면 물가 상승이 되겠죠? 물가 상승, 인플레이션이 높아지면 금리 인하 어렵죠? 금리 인상이 되겠죠? 거기다가 이민법, 이거는 꼭 필요한 것은 해야 합니다. 저도 이거는 맞다고 봅니다. 하지만 불법 체류자들을 자기가 백악관에 들어가는 날 1,500만 명을 쫓아내겠다. 이 값싼 노동, 소위 말해서 쓰레기통 일을 하는 직업을 가진 불법 체류자들을 모두 쫓아버리면 값싼 노동에 이 3D 종목 누가 일어나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사람이 부족하겠죠? 임금 엄청나게 오를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더 오른다? 지금도 죽겠는데 또 올라요? 식당 가면 이제 2사람이 먹으면 100불에 먹었는데 200불로 되나요? 사람 부족이다. 이거 정말 생각 안 해보고 무슨 생각을 갖고 이 어려운 것을 하겠다. 그래서 미국 국민들이 선택한 트럼프 잘 뽑았나 지켜볼게요. 제가 비즈니스 할 적에도 스페니시 애들 불법 체류자 애들이 반 이상이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어쩔 수가 없어요. 노동비가 또 싸고요. 다 불법 체류자들이었고 반은 영주권, 시민권도 2명 있었고요. 그리고 유학생 알바 해서 18명이 운행을 했습니다.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잖아요. 근데 그중에 불법 체류자들이 가장 말을 잘 듣고 말을 안 들을 수가 없죠. 내 쫓김을 당하면 커스텀 주얼리 일하고 싶죠. 누가 식당에서 일합니까? 청소 누가 합니까? 예? 지하철 쥐 잡는 거 누가 합니까? 뉴욕 얘기하는 거예요. 바퀴벌레 잡는 거 누가 합니까? 바퀴향 누가 뿌릴 겁니까? 뉴욕에 있는 바퀴 검은 봉투에 쓰레기통 누가 다 갖다 청소할 겁니까? 비 오고 겨울에 눈 오고 그러면 누가 치울 겁니까? 자동차 타고 있는 애들은 백인 애들이 타고 앉아서 연봉 높고요. 밖에 나와가지고 쓸고 닦고 치우는 애들은 다 불법 체류자들을 아니면 자기네 나라에서 체류할 수 있는 서류를 받아서 온 애들이 일합니다. 그런 애들이 과연 적은 월급 갖고 일을 할까요? 자, 그럼 불법 체류자들 이제 다 쫓아버리고요. 여기 이제 뭐 불법 체류자들이 뭐 도망다니면서 사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의료보험 혜택을 받고 그러는 거 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몰래 다른 건으로 혜택을 받는지는 모르겠지만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그렇지만 필요한 요소가 있다라는. 그래서 트럼프 때 그 많은 또 불법 체류자들 내쫓아버리고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바이든 때 체크 많이 풀어가지고 돈 뿌린 거랑 그리고 여기 노동할 사람들이 부족해가지고 어떻게 됐습니까? 바이든 때 바로 금리 인상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들 월급이 올라갔고요. 물가가 올라가서 금리 인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걸 알고 계셔야죠. 저는 제 직원들을 많이 보아왔기 때문에 같이 울기도 했고 그리고 그들의 아픔을 함께 하기도 했던 시간이 많았습니다. 임금은 말할 수 없이 쌉니다. 말할 수 없이 쌉니다. 그들이 나한테 준 혜택은 바로 임금이 너무 쌌기 때문에 그리고 오랜 시간 미국에서 어떻게 6시간 이상을 부려먹습니까? 10시간씩 일했습니다. 하지 말래도 돈 벌려고 합니다. 영주권 시민권자들은
4시간, 5시간이라고 걔네들의 3배를 가져갔습니다. 그런 제가 얘기한 불법 체류자들을 있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런 컨트롤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는 겁니까? 과연 여기 일할 사람 누가 일할 겁니까? 어쨌든 국가 부채 돈을 계속 찍어서 이제 또 풀어야 되는 감세 정세를 정책을 세운 트럼프로서는 국가의 부채를 어마어마하게 더 만들고요. 그렇게 된 부채 상승으로 국채금리 상승이 일어날 것이고 국채 발행을 함으로 국채가 계속 오르면 어디까지 상승하려나 힘드네 진짜. 돈 뿌리는 일 영락없이 해서 산골에 아무것도 모르는 국민들은 박수치고 좋아하겠죠. 거기다 세계 마지막으로 국경을 차단해버리고 미국만 잘 살고 미국끼리 잘 살아가겠다. 그럼 제조업도 잘 살려야 될 것 같네요. 미국은. 물건도 본인들이 만들고 여기 사는 노동자들도 별 이상이 없는 사람이라면 상관없는데 그 외의 것들도 다 내쫓아버리겠다. 그 일은 누가 해야 되는지. 사람 부족해서 임금 상승하면 그것도 또 돈을 뿌려서 가게마다 회사마다 또 뿌려야 되는 건가요? 미국은 혼자 잘 살고 트럼프가 얘기하는 무역도 세계 국경도 다 잠그고 우리끼리 그렇게 되면 다른 나라는 어떻게 될까요? 전 세계도 보호무역 무역 규모가 적어지면서 서로 문을 닫고 우리들끼리만 잘 살자. 이게 완전히 전 세계 시장이 잘 흘러가다가 문 닫고 문 걸어 잠그고 끼리끼리. 미국은 경찰국에서 이제 스텝 나라로 필요할 때 돈 주고 부탁할게 그래가지고 그런 나라로 가겠나? 그거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결론은 트럼프의 정책은 저는 미국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이다. 언제 망할지는 트럼프가 끝나고 망하게 될 수도 있고요. 트럼프는 굉장히 운이 좋아요. 참 운이 좋아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2028년에 또 올림픽이 있어서 거들먹거리고 또 나타나서 올림픽 또 에서 자기 모습을 또 보이기도 하겠죠. 빚더미에 앉은 미국의 모습과 트럼프. 그때 국민들은 트럼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 한번 또 지켜봐야 되겠죠. 여러분 오늘은 아탈리 이태리의 아탈리라는 석학 세계적인 석학 교수께서 이야기한 미국의 공공부채는 2차 세계대전 이후 최고 수준이다. 미국은 파산이다. 이렇게 주장한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 드렸습니다. 여러분 모두 잘 대비하시고요. 건강하게 지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